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가 광주 전남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으면서 남도 곳곳에서 생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인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후 3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산발적인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광주 전남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개원이들의 파업 동참률은 낮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광주 전남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태풍 바비는 현재 북한 황해도 부근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오늘 날씨 먼저 알아봅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제8호 태풍 바비는 지난 밤사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지금은 우리 지역을 지나간 상태입니다. 1시간 전쯤 백령도 부근의 육상에서 북상 중에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상하면서 세력도 약해져서 비구름대도 조금 흩어진 모습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은 멎어 들었지만 남서쪽에 위치한 기압골 영향으로 일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우리 지역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리고 비는 내리지만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로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처럼 태풍 바비는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날이 밝으면서 곳곳에 생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전기톱을 이용해 나무를 절단합니다. 태풍 바비의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주차된 덤프트럭으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갇히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요가 났어요. 많이 못했어. 지금 밥을 먹다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댕길라 지하 또 물도 새게 물통을 하다가 지금 정신이 없어. 육상과 해상, 항공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54개 항로 69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하늘길도 어제 하루 끊겼습니다. 또 광주 송정과 순천역으로 가는 경전선과 송정과 목포역으로 가는 호남선의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를 입었던 배농가는 태풍 바비의 강한 바람에 또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가 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저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방제 대책이 없다. 광주 광산구의 한 마트에선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던 작업자가 10m 높이에서 기계 고장으로 고립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엔 모두 80건이 넘는 태풍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물난리가 예상될 때 호남 지역 주요 하천의 수문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영산강과 황룡강, 광주천과 지석천 등 국가하천 내 52개 수문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하천 수위를 확인해 유사시 수문을 원격으로 여닫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1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 25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내년까지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어제 하루 3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교인이 광주 성림침례교회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 각화동 성림침례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시가 그젯밤부터 교회 교인과 가족 등 70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결과 교인 28명이 한꺼번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어제 이미 확진된 5명을 더하면 어제 하루에만 모두 33명의 광주 시민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월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하루 발생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고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지난 8월 22일 나왔던 하루 확진자 17명에 비해서도 2배나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지난 월요일 확진된 화순군 화순읍에 사는 광주 284번째 확진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에 아침 예배, 점심 예배, 그다음에 19일 예배 3번 봤어요.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확진된 교인들이 그동안 광주 지역 곳곳을 다니며 또 다른 N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직업, 이 사람들 중에 병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직업이 있는지부터 먼저 찾을 거거든요.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광화문 집회를 가장 위험 요인으로 봤던 방역당국의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코로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인지 광주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특징은 증상이 없거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될 위험이 커졌다는 얘긴데요.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2일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광주의 코로나 3차 재확산 이후 2주 동안 누적 확진자는 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7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최초 감염자인 217번째 확진자와 7명이 나온 학습지 사무실 관련 최초 확진자인 258번째 확진자를 비롯해 이달 들어서만 9명의 감염 고리가 불분명합니다. 지난 2월부터 1% 안팎에 그치던 깜깜이 환자 비중이 최근 6%까지 올랐고 8월로만 보자면 13%가 넘습니다. 깜깜이 환자가 늘면 늘수록 방역당국의 방역은 물론 시민들이 대처하는 데도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깊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나도 모르게 감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내 옆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확진자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생활 개인 방역 수칙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는 확진자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각 기관이나 시설에 설치된 발열 체크 설비가 있어도 이상 증상을 걸러낼 시스템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증상이 없는 환자들입니다. 누적 확진자 291명 중 무증상자는 153명으로 절반 이상이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순위가 높아 위험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 경로도 알 수 없고 증상도 없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현재로서는 외출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순천 휘트니스 센터를 연결고리로 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내려졌던 병원 등 순천 지역에서만 이틀 새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 동부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휘트니스에서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 지역. 하루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은 또 다른 휘트니스와 대형마트, 베스트 병원 등에서 접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 23일 코호트 격리가 내려졌던 곳입니다. 보건당국은 푸드코트, 휘트니스, 병원에 이어 200여 명이 검사를 받은 학원발 추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9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했고요. 학원을 다녔던 이제 180명 정도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능동감시로 처리를 할 겁니다. 순천시는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드라이브스루 검진은 안전을 고려해 중단하고 팔마 실내체육관 입구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했습니다.
순천 30번째 확진자가 여수의 대형마트점과 여천터미널을 방문한 동선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죠. 좀 부담스럽죠. 이게 다니기가 겁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지난 일주일간 급증한 동북권의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동북권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2차 총파업 첫날, 광주에서는 동네 의원 6%가 참여해 예상보다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한 대형 병원은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수술 일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수술 일정 알림판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 대부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탓인데 전공의들이 주로 투입되던 수술과 입원 치료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전공의 대부분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조선대병원은 수술의 절반이 연기됐고 병상 가동률도 평상시의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등도 일부 수술을 연기하는 등 진료 일정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그저께 오후에 수술을 오늘 퇴원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아파하고 딴 병원 옮기니까. 딜레이 된다든가 뭐 전공이 없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좀 불편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한데. 개원이들도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는데 실제 파업률은 6%대에 그쳤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외과와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유인 정책은 배제한 채 무작정 의사만 늘리려 한다며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가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아백혈병 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봐야. 정부 역시 기존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진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개원이의 휴진율이 10%가 넘어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한 광주 시민 2만여 명이 정부로부터 144억 원가량의 추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광주 시민 2만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44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18,000여 명은 지난 2018년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이고 나머지 주민은 5년간 받은 피해가 인정돼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눈앞의 손익을 떠나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 전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의대 설립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군공항의 규모나 비행 훈련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5월에 목격자로 소환되는 전일빌딩은 70년대만 해도 광주 노래의 산실이었습니다. 이 대학가요제로 사랑받았던 전일방송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일빌딩 이사 후에 전일 대학가요제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살펴보시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이전에 전일방송 대학가요제가 굉장히 유명했었다고요. 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전일방송국은 1971년도에 개국했던 민영 라디오 방송국이었잖아요. 당시 지역 방송국 중에는 유일하게 전국 대학가요제를 출범시켜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언론 통폐합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대학가요제를 3차례 열었습니다.
문화예술이 성장을 하려면 뭐 창작, 유통, 소비로 관계 맺는 촘촘한 문화예술적 생태계가 중요하잖아요. 네. 일때면은 대학가요제를 계기로 음악이 나왔어요. 전일방송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음악을 내보냈어요. 뭐 애청자들이 그 음악을 듣는 이런 선순환적 관계가 당시 광주 노래를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음악들은 어떤 음악들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가요제 1회 대상작이 김만준의 모모였는데요. 모모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모모는 철부지라는 영화 제목 생각나시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2회 때는 이물리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이 부른 소나기, 그리고 3회 때는 빙빙빙의 하성관. 이 노래들은 전국의 대학가야, 그다음에 가요계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전일 가요제 대상을 받으면요, 유명 레코드사에서 독집 앨범을 내자고 했다고 해요. 인기가 많아서 음반도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 전일 대학가요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전일 빌딩에 아카이브 공간이 있다고요? 네, 전일 빌딩 245 4층 로비 공간에 소규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의 사진들, 그다음에 연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작된 수상자들의 음반이나 시민회관에서 열렸던 경연 모습, 그리고 뭐 모모는 철부지, 뭐 소녀는 윤초신의 이런 소나기 노래도 전시장 한켠에서 흘러나옵니다. 전시 규모는 무척 작지만은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시 기획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광주 음악에 관심이 깊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전시 기획자 누군가요? 네, 전시 기획자가 주광님인데요. 40여 년간 음악 감상실, 뭐 여러 행사장에서 DJ로 활동을 했고요. 광주 대중음악을 수집하는 아키비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6년부터 지금까지 광주 노래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광주 노래 전시회를 열기도 했어요. 광주를 노래한 곡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70여 곡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보면 그 시대의 지역 문화, 뭐 역사, 유행이랄지를 알 수 있잖아요. 주광 씨가 그동안 정리했던 자료들은 계속 전시로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전일 빌딩이 휴관 중이지 않습니까? 이 전시 볼 수 있나요? 아쉽게도 9월 6일까지 이번 전시를 주관한 전일 생활문화센터 역시 휴관인데요. 오늘 TV로나마 함께했던 추억여행 잘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가요, 이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방문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된 이후에 전일 빌딩에 방문해서 추억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가을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화순군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 예정이었던 국화향연을 축제 추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취소했습니다. 또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던 화순 고인돌 문화축제와 10월로 예정된 적벽 문화축제도 취소했습니다. 나주시도 다음 달 원도심 읍성권에서 열 예정이었던 문화재 야행축제를 10월로 연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억대의 금액을 가로채 돈을 송금한 혐의로 31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채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시민들을 위해 후유증 극복센터를 가동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이들 중 당뇨와 기억력 저하, 피부병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완치자들끼리 모여 소통하고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극복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극복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며 박유환 광주시 의사회 부회장이 센터장을 맡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드론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광주시 드론 산업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업체로 안보경영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11대 전략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선정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식중독의 원인인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검출률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3월과 4월 10% 미만인 비브리오 폐혈증균 검출률이 지난 6월 52%로 급증한 데 이어 7월에는 54%, 8월에는 60.7%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간질 환자와 당뇨병 등 감염 유형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낙하는 소리와 함께 타구는 내야를 빠졌습니다. 중견수 오른쪽에 안타. 빠른 공 밀었습니다. 오른쪽을 향합니다. 윅수 앞에 떨어집니다. 터커가 2루 받고 3루까지. 주자는 3루와 1루 기아 타이거스. 올렸습니다. 우측을 향합니다. 워닝 트랙 뒤쪽 탑장 밖에 떨어집니다. 3런 홈런. 나지왕 유민상. 승택의 카운트 때렸습니다. 걷어 올린 타고 센터 쪽에 떨어진 안타. 때렸습니다. 이 컨택은 중견 쪽을 향합니다. 중견 선패 떨어진 안타. 기아 타이거스 한 점을 벌어줍니다. 스코어는 4대2. 밀었습니다. 타구는 좌익수 왼쪽에 떨어진 안타. 센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중견수 그 앞에 떨어지는 안타. 나지완도 3안타 경기 높게 골라냅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달아나는 점수 적시타 없이 밀어내며 들어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한 손을 놓으며 타격합니다. 절묘한 위치에 떨어진 안타. 3루자 득점 2루자까지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걷어 올렸습니다. 측을 향합니다. 윅수 터커 잡았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2루자 3루까지 일단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우중간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주와 또 한 번 홈으로 스타트. 이번에도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도 펼쳐졌던 혈전. 오늘의 승리팀은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비 부부들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기업인들의 사례를 각각 한 곳에서 접수받습니다. 결혼식을 연기 취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는 여성가족국 소비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요. 집중호우로 타격을 입은 첨단, 평동산단 입주기업은 투자유치과로 연락하면 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표를 살 수 있는데요. KTX는 9월 1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승차권 예약 열어두고요. 2일은 경부 경전선, 3일은 호남 전라선 예매입니다. SRT 예매는 9월 8일부터인데요. 8일은 IT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이고 9일은 경부선, 10일 호남선이 예매 대상입니다. 예매 마지막 날부터 3, 4일 이내에 결제해야 예약이 확정되고요. 전화 예약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역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최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도움으로 자연에 돌아갔습니다. 지난 5월 미아 상태로 구조된 황조롱이는 100여일가량 수의사와 재활관리사의 보살핌을 받았는데요. 센터 측은 올해 치료한 야생동물 중 방생 비율이 32%라며 앞으로도 구조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빛 2020을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광주 시립미술관 누리집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지난 밤사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평양 부근의 육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도 강한 소형급 태풍으로 약화하면서 비구름대도 조금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은 멎어들었지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도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리고 비도 내리지만 더위는 계속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도 3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1도, 여수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파도도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 6m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이 지속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